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2023년을 시작하면서 발표한 올해 교육의 최대 이슈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와 교육 개혁, 이 두 가지가 특히 강조됐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 과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교육 현장의 이런 노력들을 지켜보고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을 겁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실 텐데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교육의 핵심 가치로 삶을 가꾸는 학교. 미래를 여는 교육 행정을 이끄는 울산교육청 천창수 교육감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육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초대석 K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4월 또 10대 교육감으로 또 취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4개월이 조금 이렇게 남짓한 이 시점이라서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좀 아마 4월 달 당선돼 가지고 네.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네. 그 사이 아무래도 이렇게 초보 교육감이니까 좀 전체적인 업무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좀 세심하게 좀 파악해야 되고 네. 또 방송사 인터뷰도 많고 해가지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네. 뭐 여러 가지 또 학교 방문하면서 교사들과 또 그 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네. 좀 상당히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렇죠. 뭐 교육 현장에서도 굉장히 바쁘실 거고 네. 이제 대내외적으로도 이제 매스컴 쪽으로도 좀 예, 바쁘실 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교육감님에 대한 이제 포커스들이 많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에 이렇게 또 도전하시게 된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러려면 이제 아무래도 뭐 직전 교육감이셨던 노우키 교육감님의 또 안타까운 이야기를 조금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임 교육감이 이제 노키 교육감이 있는데 201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육감이 당선되고 네네. 그때까지 상당히 좀 부정과 비리가 많았던 울산 교육청에 대해서 네. 상당히 청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에 관한 복지가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그러면서 네.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네.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작년 두 번째 당선되고 네네. 6개월 좀 되지 않았는데 작년 12월에 네네.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네네. 이제 공석이 되었죠. 공석이 되고 이제 보궐선거가 시작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노키 교육감이 그 굉장히 잘했던 네. 그 청렴 또 학생들한테 복지 네. 또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또 슬로건 자체가 네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 해가지고 네.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신뢰와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인문을 물색하다 보니까 네. 제가 또 남편입니다.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함께 노동운동도 같이 해왔고 교육운동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네. 뭐 가장 책임자가 아니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네네. 교육감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뭐 추대 받으셨을 때 처음에 어떠셨습니까? 선뜻 네 하겠다 하셨는지요? 처음에는 조금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정년 퇴직한 지가 좀 얼마 되지 않았고 좀 개인적인 생활을 많이 즐기고 있어가지고 네. 뭐 그런 점도 있고 또 아무래도 또 부부라는 그 특수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걱정 때문에 네. 사양을 많이 했는데 이어서 정책을 계속하기가 네네. 가장 적당한 사람이다. 네네. 그런 여러 사람들이 네. 강력한 권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출마하게 네. 됐습니다. 아마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네. 가까이에서 지켜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이제 네. 믿음직스럽게 이제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과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학 중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이제 교사 발령은 받지 음. 못하셨던 걸로 알고 네. 있고요. 노동자로 그래서 바로 취업을 하셨어요. 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다닐 때는 또 유신 독재가 좀 심했습니다. 젊은 또 나이에 네. 학교에서 배운 대로 네. 또 민주주의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으로 네. 이게 뭐 유신 독재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네. 구속되고 학교에서 이제 퇴학을 당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네. 12.6 사건 죽고 나서 이제 복학을 하게 되었고 졸업을 했는데 또 졸업하니까 이제 또 전두환 대통령이 또 네. 돼 있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던 긴급조치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발령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네네. 교사 발령뿐만이 아니고 네. 뭐 이렇게 사립학교에 가는 것도 좀 막았고 또 일반 기업체 취업도 많이 좀 막혀 있어가지고 네네. 또 생계도 겸할 겸 네네. 또 열악한 노동자들의 그 현실을 좀 같이 몸으로 느끼고 좀 개선하고 싶어서 직업 훈련에 들어가가지고 네네. 전기 기능사가 돼가지고 예. 고졸 전기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네. 울산에 있는 현대 그룹에 네네. 입사해가지고 네네. 노동자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사실 스토리의 주인공이신데요. 그때는 이제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내에서 이제 취업을 하셔서 노동자로 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네, 어떤 계기로 또 어떻게? 87년도에 그때 이제 민주화가 이제 네. 많이 되고 하면서 노동 현장에서도 노동자를 만들겠다는 그 열기가 많았고 거기에 제가 또 같이 네네. 현대그룹 노동자를 만들고 한 1년 뒤에 대학 출신이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서 네네. 회사 측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해고가 그렇겠죠. 되신 아무래도 건가요? 네, 대졸 네. 출신이 네. 현장에 있고 노동자업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음, 좀 해고가 되었고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때 네. 이제 그동안에 부당하게 네. 발령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발령을 다시 이제 교사 발령을 내주는데 예. 그때가 2002년도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발령을 받고 네네.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다시 발령을 받아서 이제 어느 지역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그때 이제 서울교육청에 이제 소속이었기 때문에 네. 서울에 있는 신림고등학교 네, 신림고등학교. 거기에서 네. 1년 근무를 하고 네네. 이제 도관 교류를 통해 가지고 네. 제가 쭉 생활해왔던 또 가족이 있는 네. 울산으로 다시 이제 네. 가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교직으로 예.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신 거를 참 이제 뿌듯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또 질문을 드리자면 교사에서 정년퇴임하고 나셔서 자전적인 성장 소설을 좀 쓰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지금 혹시 또 쓰고 계십니까? 아직도? 지금은 이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중단 상태인데 바쁘셔서요. 좀 많이 바쁘죠. 이제 선거 준비한다고 좀 바빴고 네. 또 교육감 일을 하면서 네. 시간이 너무 지금 나지 않아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네네. 그냥 제가 소설 잘 쓰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정년퇴임을 하고 나니까 네.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열심히 살았던 네. 네. 그런 세월에 대해서 네네. 더 이상은 또 열심히 살 것 같지 않아가지고 한번 정리해봐야겠다 네. 싶어가지고 쭉 어린 시절부터 네네. 쭉 이제 정년퇴임까지 한번 정리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네네.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네.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수기식을 쓰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 소설 형식을 빌려가지고 제 3자가 이렇게 나를 관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면서 네. 좀 거기다가 조금 제가 그 인생을 살면서 조금 잘못했던 부분은
약간 덮어주고 그 부분을 또 다르게 선택했다면 네네네.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내용까지 넣어가지고 네. 조금씩 쓰고 있다가 예. 대학 시절 쓰다가 갑자기 이제 그 선거에 나가게 되면서 이제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단되신 상태이신가요?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직 완결이 안 된. 네. 네. 평소에 그 학생들한테 그 독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신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도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독서는 사실 뭐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막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많은 어휘를 알게 되니까 그렇죠. 그 많은 자료들도 네. 이해할 때 좋고 또 이제 그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 다른 사람의 경험을 어떻게 딱 섭취할 수도 있고 네. 특히 책을 더 좋은 게 제 생각은 이렇게 그 썼던 사람의 그 이야기를 머릿속에 또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볼 수도 있고 네네. 상상을 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독서 좋고 학생들에게 많이 좀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수업 시간 중에 네네. 책 좀 많이 읽어라 얘기도 하는데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경험도 좀 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참 책 구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놀다가 보니까 심심해서 보니까 집에 유일하게 있던 책이 형이 보다가 이제 꽂아둔 이제 삼국지 네. 5권 있었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쭉 한번 호기심을 그냥 보다가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이제 5권 다 보고 또 심장 또 보고 네.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네. 굉장히 이제 학교 수업도 또 이해가 잘 되고 재밌고 돼가지고 학생들에게 많이 권하고 독서 모임도 이제 제가 또 작은 도서관 또 이제 학교 다니면서 네네. 아내와 함께 만들었거든요. 예, 예. 만들고 이제 둘 플러스 그 지역에 있는 또 뜨는 사람들 10명이 모여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중에 제가 독서 좋아하니까 네. 청소년 아카데미 날개 가지고 네, 들었습니다. 네. 한 달에 한 2번 정도 모여가지고 한 번 모일 때 책 한 권씩도 읽고 이렇게 뭐 토론도 좀 하고 그러십니까? 그렇죠. 네. 뭐 토론도 하기도 하는데 네. 뭐 주제 잡아서 하기도 하는데 저도 뭐 책 읽고 뭐 이렇게 편하게 잡담하듯이 이야기 나누고 네. 그 모임을 쭉 한 10년쯤 하고 있다가 정년 퇴임하면서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바톤을 이제 넘겼고 독서 토론 네, 모임의 그 날개 모임을 이제 네. 좀 넘기고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하고 이제 중학생들 대상을 가지고 그냥 역사책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네네. 같은 책 읽긴 한데 네. 역사책을 읽는 네네. 그 역사 공부 모임을 만든 파랑새라고 네네. 그걸 만들어가지고 쭉 하고 있다가 어. 이번 선거 출마하면서부터는 지금 그것도 뭐 다른 선생님한테 좀 대신해달라고 네네네. 좀 맡겼습니다. 지역 구분 없이 이제 저출산, 학령 인구 감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울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울산도 이제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네. 있고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이제 또 지방이다 보니까 네. 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네.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많이 또 이동하고 그렇죠. 있어가지고 네네네. 더 이제 급속하게 좀 줄고 있고 지금 학령 인구 감소도 지금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서서히 이제 감소되고 있고요. 내후년부터는 이제 중학생부터 네네. 또 이제 감소 시작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출산율이 낮아지는 뭐 원인이 다 알다시피 아이 키우는데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히 좀 그렇죠. 큰것 네, 같고 네, 네, 네. 또 이제 아마 젊은 사이에 이제 또 개인적인 여유를 갖고 싶다는 문화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있는데 그냥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육에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냈을 때 네. 과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 미래에 자기 몫을 다할 수 있을 정도 네. 실력을 갖출 수 있을까? 네. 또는 학교 가서 좀 아이들과 싸우지 않고 학교 폭력 피해를 보지 않고 잘 어울리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젊은 이제
미리 이제 그 퍼지면서 어떤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 부담이 많이 커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우리 막 교육 대안을 찾아본다 그러면 우리 뭐 교육감으로서 우리 네. 교육 내에서 대안을 찾아본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학교를 아이가 왔을 때 네. 좀 안심하고 보냈어도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이게 학교 와도 친구와 정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네. 좀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공부도 기초 학력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자기가 어떤 주도적인 공부할 수 있을 자기 진로로 서서 찾을 수 있을 정도의 네. 실력은 학교에서 갖춰주겠다. 미래 사회 나갔을 때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이렇게 책임지고 해주겠다.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러면 좀 안심하고 좀 아이들 학교에 보내지 않을까. 네, 그러면 네. 보내기 위해서라도 아이들 많이 네. 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이제 울산교육청에 이제 대안들이 좀 마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교육 현장에 대한 이제 불안과 위기에 따라서 네. 뭐 어떤 대안들이 좀 있는지 뭐 이렇게 계획이라든지 추진 계획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이제 사업을 네. 물론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네, 네. 일단 저는 그걸 좀 핵심적으로 해보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내고 아이들도 안심하고 학교에서 놀 수 있게.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또 교사들이 나서가지고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끔 막 이렇게 네.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했는데 저는 약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을 그냥 우리 어떤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이 평화로운 학교 만드는데 학생이 더 나서게 좀 주체화시켜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학생회가 네. 좀 열심히 활동하시게끔 예. 지금은 좀 학교 행사를 주로 이제 교사들이 기획해가지고 학생들 그냥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좀 이제는 학생들이 모든 학교 이제 행사를 다 네. 자기들이 먼저 기획을 하고 물론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긴 하겠지만은 네, 네, 네. 하고 이렇게 좀 지우고 하다 보면 좀 학교에 대한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주인의식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그러면 우리 학교 우리가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책임감 느낀다 그러면 학교 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네. 문제도 학생들끼리 단합이 더 잘. 단합이 되면서 대안도 찾고 좀 학교 폭력에 자주 이제 문제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 교사가 막 지도하며 반발이 심하지만은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뭐 다독이고 뭐 이렇게 같이 놀면서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학생 자치 활동을 좀 충실히 해보겠다. 그것도 하고 또 지금도 교사들 같은 경우 학부모들이 지금 학교 오는 걸 상당히 힘들어하거든요. 네, 네. 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항의를 하거나 요구하기 예. 때문에 그것도 시각을 좀 바꾸자. 교사들 이제 학부모들 교사의 동반자로 만들자. 그래서 학교를 귀찮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네. 학생을 이제 학생과 함께 올려가지고 좋은 학교 만드는데 좀 학부모가 좀 참여하게 하는 네, 그런 네.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네. 학부모의 활동을 좀 많이 이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학습 부분은 네. 기초학력 부분은 이렇게 네. 지금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네. 아이들이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예. 하려고 합니다. 되게 이제 그 정서적인 부분부터 네. 하나씩 이렇게 잡아가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네네. 듭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라는 좀 네.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이제 사실 뭐 얘기해 주실 음. 것들은 너무 많으시겠지만 대안이 많으시겠지만 그 울산교육청의 이제 모토가 배움이 삶이 되는 학교. 네네. 네,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울산교육청의 기본 지향점이라고 봐도 될 텐데요. 네네. 울산교육청이 지향하는 교육 그 4대 정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것도 좀 하나씩 좀 풀어가 볼까요? 이야기 좀 네네. 해주십시오. 뭐 일단 간략하게 네.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가 이제 그 미래 준비 책임 교육. 네. 두 번째가 학생 맞춤 안심 교육. 네. 세 번째가 이제 관계 중심 네. 공감 교육.
네. 그다음에 행정인데 이제 현장 지원, 열린 행정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네. 미래준비 책임교육은 학생들이 이 학교에 와가지고 결국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에 나갔을 때 충분하게 자기 스스로 예.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미래 역량을 기초학력부터 미래 역량까지 좀 책임지고 한번 교육하겠다. 네. 그런 뭐 내용을 담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안심교육은 학생들이 좀 학교에 다닐 때 좀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한 훈련이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좀 학생들이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가정적인 문제가 어려울 때 네. 그런 부분도 네, 좀 네. 책임지고 좀 해주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공감 교육은 예. 아이들이 이제 좀 감수성을 키워가지고 네. 이 사회를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함께 또 동물과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간다는 네. 그런 공감 능력을 좀 키우는 그런 교육을 말하고요. 열린 행정은 투명하고 네. 시민들이 누구나 다 우선 교육청이 어떻게 네네.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중심이 아니고 학교의 교사라든가 학교 행정 중심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많이 하겠다. 네네. 그런 내용을 크게 담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그 4대 정책이 그냥 쏙쏙 사실 들어오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뭐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부연 설명을 또 이제 구하고 싶으실 네네. 것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교육의 일환으로 울산교육청 울산교육청이 학생 한 명당 스마트 기기를 다 한 대씩 이렇게 보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네, 이런 사례도 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음, 고3까지 1인당 한 대씩 뭐 아이패드를 원하면 아이패드 네. 학교마다 좀 네네. 선택하게 되는데 태블릿 PC라든가 뭐 크롬북 이렇게 좀 선택해서 학교마다 이렇게 구입한다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고 초1부터 4까지는 아직 그걸 만지기에는 네. 정서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전자칠판 그거와 연동해가지고 쓸 수 네네. 있는 교사가 쓸 수 있는 전자칠판도 거의 뭐 요청 학교는 다 이제 거의 네네. 설치가 되어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디지털 세상에서의 교육 그걸 준비도 하고 그렇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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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이걸 얼마나 잘 쓰느냐 하는 문제는 교사의 그 연수를 통해서 영역도 높여야 되고 또 조금은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제가 쭉 한번 그 확인을 해보니까 전자칠판은 뭐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지금 좀 네네네. 숙련되게 쓰고 있고 스마트 기기는 그냥 초보적인 수업 시간 중에 이제 자료 검색하는데 네. 뭐 쓰는 학교도 있고 또 잘 쓰는 학교에서는 이제 딱 수업 시간에 딱 들으면 이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딱 출석 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선생님이 학습지 대신에 네, 네. 이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이제 보내주면 그걸 같이 보고 네. 또 거기서 모든 별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쌤이 그 제시한 여러 토 문제에 관해서 자기가 이렇게 뭐 타이핑해서 생각을 적어 넣으면 네, 네. 교사가 이제 앉아서 뭐 30명이 있다 어떻게 답을 쓰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잘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 이제 뭐 지역별로 이제 디지털 기반화가 되고 있는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도 뭐 그렇게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듭니다. 관계 중심의 공감 교육은 어떻습니까? 뭐 말씀해주실 뭐 사례나 지금 현장에서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있으실까요? 그 관계중 공간 교육은 이제 첫 번째가 간단한 거는 첫 번째가 이제 좀 자연과의 공감, 네. 자연과 관계 맺기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텃밭을 가꾸면서 이제 거의 밤마다 이렇게 하나씩 둬가지고 네네. 그 식물이 이제 그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좀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과정을 뭐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의 학교에서 지금 뭐 텃밭을 이제 네.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또 동물과의 공감을 또 위해 가지고 뭐 동물 사냥 교육은 이제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제 전문가 선생님 오셔가지고 네. 아이들에게 뭐 동물을 어떻게 동물에 관한 에티켓이라든가 네. 동물과 이렇게 교감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수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물과의 교감. 네, 그 초등학생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좋아한다 네, 네. 그러고 아마 이게 텃밭도
아이들 이제 그 뭐 이렇게 네. 등교하면서 보기도 하고 네. 또 수업 시간 중에 잠깐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학생과 이제 공감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활동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민주 시민 교육이라든 또 인성 교육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저음성을 지켜주는 교육도 하고 네. 있는데 실제 이제 그는 그 말로 하는 교육보다는 체험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포츠 활동도 좀 이렇게 좀 강화하고 있고 또 1인 1학기라든가 또 다양한 이제 문화 동아리 같은 걸 이렇게 교육을 열어가지고 접하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학생 자치 활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내가 네. 이렇게 함께 어울려 가지고 의견을 만들어 가고 학교를 바꿀 수 있다. 네. 그걸 통해서 또 협동하는 그런 뭐 체험들 좀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학생들의 그 안전이랄까 이제 복지랄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네네. 어떠십니까? 특별히 뭐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이제 학생들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정적인 문제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 그 어떤 복지기관과 연결해가지고 좀 안정시켜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인 친구는 또 상담 좀 연결해주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통합 맞춤형 그 지원도 좀 해주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난이 발생하면 사고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교육을 좀 평소에 좀 해두는 게 좋겠다. 물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강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 안전 체험 교육원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학생 눈높이에 맞는 그런 체험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뭐 지진 대피 훈련이라든가 화재 시 대피 훈련들 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시키겠다 갖고 있고요.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또 주위에 원자력 핵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방사능 누출에 대한 이제 훈련도 안전 체험 교육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 좀 해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기후 변화가 상당히 이제 이슈이기도 하다 보니까 네네. 재난에 대한 부분도 이제 또 같이 네네.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학교 안에서는 뭐 이렇게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학용품 중에 네네. 혹시 뭐 중금속이 또 이렇게 되는 게 있는지 접촉돼 네네. 있는지 뭐 기물들 중에는 혹시 없는지 또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좀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 면에서는 혹시 어떻습니까? 이제 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도 좀 있을 거고요. 거의 우산 지역 같은 경우는 복지가 이제 뭐 급식도 무상급식이 안 되고 있었고 네네. 아직 기초적인 많이 안 돼 있었는데 노키 교육감이 뭐 들어서자마자 이제 무상급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정부에서 먼저 하기 전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업료 면제까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크게 이제 네. 많이 할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임하고 이제 2학기부터 실시하는 게 이제 그 사립 유치원도 이제 공교육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이제 5세부터 무상교육을 이제 또 9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었고요. 뭐 기타 좀 학생들이 잔잔하게 들어가게 되는 뭐 체육복비라든가 근데 그것도 이제 또 새로 이제 지급할 예정이고 조금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뭐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급식비가 해마다 이제 좀 수준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번 뭐 2학기부터 조금 단가를 좀 더 올리고 내년에 좀 올리고 해가지고 아이들 먹는 거는 좀 잘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교육청마다 사실은 관심을 또 기울이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들이 좀 있을 테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울산 지역은 다문화 가정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울산이 그 공업 도시다 보니까 다문화 학생이 많습니다. 또 농촌 지역도 많이 있겠지만은 여기도 울산도 이제 뭐 현대 중공업 조선소가 있고 또 자동차도 있고 또 석유화학 단지도 있기 때문에 직업을 찾아서 오는 그렇죠. 네, 외국인들이 많고요. 거기 딸려 있는 또 같이 오는 자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작년까지 한 3,600명 정도가 지금 재학 중이고
작년에만 한 90명이 더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뭐 일반적인 학생은 조금 주는 경향인데 다문 학생은 더 늘어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조선소에 지금 일선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올해 또 한 3, 4천 명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아마 자녀들도 저 한 100여 명은 더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문화 과정에서 또 태어난 학생들을 위해서 뭐 또 특별한 뭐 있으십니까? 뭐 복지랄까? 아, 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아이들이 우리 학생과 똑같이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이제 우리 사회 잘 이렇게 어울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죠. 네네.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빨리 한국어를 이제 배워야 되니까. 언어적인 부분. 예. 뭐 처음에 이제 입학을 하면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한국어 반에 전문직 하루 종일 한국어 공부를 하고 또 한국어 문화도 이제 네. 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6개월 지나면 이제 자기 이제 반으로 가서 네네. 한국어 반은 조금 수업하고 또 이제 아. 친구들 또 같은 반에서 수업 다 어울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기존 학생들도 또 그 아이들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걔들만 한국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네. 기존 학생들도 그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 아프가니스탄 학생이 많이 왔는데 아프간 문화에 대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니까 네네. 그 우리 학생들에 대한 또 이슬람 문화의 특징이라든가 그 아이들의 그 이해하는 방법도 이제 교육을 좀 네.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 사회하고도 또 소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 아프간 학생들이 한 80여 명 입학했거든요. 하고 한꺼번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한 200명 넘게 이제 들어보니까 네. 지역사회 반발이 좀 심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두면 계속 그 갈등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역사회와 또 이제 교육청이 나서가지고 이제 또 이해시키고 네네. 그다음에 또 그 외국인들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만남도 추진해야 되고 또 통역도 필요합니다. 해서 통역소 배치하고 네네네. 이렇게 많은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큰 문제 없이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네. 파악했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저희가 현 시대를 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 또 생각해 볼 네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텃밭을 가지고 아, 예. 아이들 뭐 체험도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환경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요. 네네. 교육과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뭐 진행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기후 위기 문제는 뭐 누구나 다 이제 그 느끼고 있고 지금 벌써 기후가 많이 네.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 교육도 중요하고 또 실천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 아까 텃밭을 통해 가지고 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가지고 네. 생태 네, 네. 교육도 좀 하고 있고 올 제가 당선되고 나서 네. 이제 개관을 하는 게 기후 위기 대응 교육센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새롭게 단장했는데 거기 가면 체험 활동을 통해 가지고 환경의 문제, 기후 위기 문제를 이제 교육하는 곳인데 네네.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픈해 가지고 그 학교마다 이제 그걸 신청을 받거든요. 받으면 뭐 10분 안에 이제 1학기가 다 매진될 정도로 이제 그 교육센터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네. 학교에서도 물론 환경 교육도 하지만은 좀 실천이 학교에서는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기후 위기 대응, 뭐 학생 실천단, 뭐 기후 위기 대응 교사 실천단, 뭐 가족 실천단 네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 네. 그 이제 학생들도 모든별로 학교별로 원래 우리의 목표는 쓰레기 분리 배출을 잘 하는 것이다. 또 뭐 에어컨을 잘 끄는 것이다. 네. 뭐 이런 걸 목표를 정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또 이제 그 2학기 이제 연말 되면 이제 결과를 또 발표하는 이제 그런 그 시상제도 제도도 시장도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뭐 한 그 여러 학급을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뭐 교실 온도 1.5도 낮추기 뭐 실천 학급 해가지고 네. 신청하면 일정한 이제 그 학급마다 필요한 사업을 이제 제안 받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네네. 학교 안에서 실천을 통해 가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뭐 그 생태 관련한 환경 교육을 실천하신다고 뭐 네. 이미 뭐 저희가 좀 전에 들은 바 있습니다. 뭐 그중에서 음. 나무야 놀자 프로그램을 하는 예, 성북초 이야기도 좀 들은 네네. 바 있는데요. 뭐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거는 이제 나무야 놀자 프로그램은 우리 직속 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숲으로 가지고 숲 체험을 하면서 네. 어떤 그 자연의 소중함, 숲과의 이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 감수성을 키우는 네.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부모님들이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네. 그 환경 교육이 많다라는 것에 좀 안심을 좀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네네. 드네요. 네. 자, 이제 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이제 2학기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네. 하반기에 중점 과제 또 어떤 걸로 두고 계십니까? 지금 하반기 주요 과제는 물론 이제 여기 연초에 계획을 다 짰기 때문에 네. 쭉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계속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데 네. 일단 뭐 제가 이제 그 중간에 4월달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 제 특색적인 네. 하반기 주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설명 다시 드릴 필요가 없겠는데 학생의 활동을 강화하는 거하고 학부모를 이제 학급 단위까지 네. 만들어 가지고 네. 학교에 잘 안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좀 학교에 오셔가지고 네. 교사와 이제 차를 마시면서 자기 아이에 대한 이해도 하고 교육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기초를 좀 닦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부모님들께서 자주 오는 게 예전에 저희 시절에는 참 부담스러웠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제 자주 오셔야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잘 알아가는 학교와도 또 친밀감이 있는 그런 그렇죠. 교감이겠죠. 네,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현실은 좀 학교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자주 오시는데 네. 좀 꼭 오셔야 될 분들이 좀 안 오고 있어가지고 네, 네. 그거를 한번 좀 바꿔보는 걸 2학기 하면 네.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학교, 친근한 학교, 네. 뭔가 울산교육청에서 지시하는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교사와 네. 학부모가 네.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네.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학교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그림이 좀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앞서 또 이제 열린 행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요즘은 그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이제 같이 좀 이 일들을 같이 시행을 하는 일들이 종종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뭐 울산교육청도 뭐 그런 사례가 좀 있으실까요? 뭐 울산교육청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있는데 교육정책 공모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월, 6월 달 중에 시민들에게 제안을 하고 네. 봤습니다. 울산 교육 정책에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사업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걸 좀 받고 있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0 수십 건 정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채택이 되는 네. 한 10여 건을 골라가지고 예. 뭐 좀 큰 액수는 아니지만은 네. 조금만 이게 시상금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네. 뭐 보니까 예를 한 보니까 그게 뭐가 있었냐면 학부모들이 이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체험 시설에 많이 가고 싶은데 홈페이지가 다 따로 있으니까 여기 갔다가 나왔다가 딴 데 알아보고 하니까 좀 불편하다고 그걸 좀 한 곳으로 모아줄 수 없느냐. 그런 통합 시스템, 예, 통합 홈페이지처럼. 홈페이지 통합식 하는 거죠. 네네네. 그거 참 괜찮다 해가지고 네.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조만간 이게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또 하나는 네. 이제 시민 참여 예산제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뭐 1년 예산을 짜는데 교육청 예산 중에서 이런 예산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라든가 또 이런 예산을 좀 신설해 달라. 네네네. 이제 그런 걸 또 제안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군요. 네, 시민분들께서. 시민들 보니까 그렇게 뭐 화끈한 건 없지만 네. 이렇게 좀 꼭 필요한 것들, 잔잔한 것들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시민 참여 예산제 중에는 아마 시민이 올렸던데 채택된 게 뭐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킨다 해가지고 네네. 학교마다 좀 위험 요소, 학교가 안고 있는 안전 위험 요소를 이제 학교마다 찾아서 이제 개선하고 네네네. 그것을 사례 발표하듯이 연말에 모아가지고
발표를 해보자.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예. 주시죠.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는 모든 아이는 다 변한다. 네. 그래서 학교 재학 중일 때 지금 보는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좀 이렇게 그 네네. 선입견을 갖고 재단하지 말라.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좀 소중하게 여기고 네. 걔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그 아이와 함께 교감하고 그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좀 배움은 이제 삶 속에서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교육 이렇게 네. 이제 이름 붙이고 있는데 네.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할 때 글러만 하지 말고 학교 전체가 하나의 이제 환경적인 학교가 되고 또 학교 전체가 또 이렇게 민주주의 학교가 됐을 때 네. 아이들이 자기가 배운 것을 직접 학생 생활하면서 실천도 해보고 네.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교 문화를 좀 많이 바꿔달라. 그렇게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교육 철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철학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런 철학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이런 인재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바라는 인재상 따로 있으십니까? 뭐 인재가 뭐 그 뛰어난 인재보다는 저는 물론 그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은 워낙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네. 걔들이 또 이제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이제 직업을 갖게 되는데 좀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네.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일은 네. 상당히 소중하고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아이들 좀 컸으면 좋겠고 네네. 그다음에 뭐든지 자기 판단하에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능력 이제 그런 것좀 갖추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이웃과 함께 사회 속에서 이제 같이 어울려 산다. 그런 이제 민주 시민성을 좀 많이 갖는 네.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 이렇게만 해준다면 정말 네. 그런 자신감 넘치고 자존감 넘치는 인재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울산이 1등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자, 바른 교육,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육 방향과 또 이걸 위해서는 공교육은 또 무엇을 담당을 해야 할지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또 노력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대담을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쭉 이렇게 뭐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뭐 드리는 속에 많이 들었겠는데 네. 참 우리 교육이 저 나가야 될 방향은 저는 지금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지금 입시 경쟁이 너무 좀 과도하다 맞습니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가 입시 경쟁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개성도 좀 많이 못 살리고 있고 또 친구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 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안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또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들 또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 교육이 좀 입시 경쟁이 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울산 교육이나 학교에서는 물론 외부 조건은 그는 이제 심한 입시 경쟁 속에 살지만은 학교에서만큼은 그래도 그걸 좀 완화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사이에 우정도 쌓고 또 스포츠도 하고 네. 예술도 즐기고 친구와 함께 학생 자치 활동도 해보고 그러면서도 공부도 이렇게 막 뭐 외우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문제 해결해가는 그런 방식의 좀 학교를 운영하면서 조금은 아이들이 학교 와서 좀 편하게 생활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자존감도 높고 좀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또 친구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울산교육청의 그 교육 과제들, 방향들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초대석 K는 배움과 성장으로 기본을 다지는 교육, 울산교육청 천창수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이 무너졌다고들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하는 건 학교 교육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람직한 인격으로의 성장,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학교 교육이 보다 큰 힘을 발휘하길 바라겠습니다. 초대석 K, 지금까지 저는 김미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